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증시는 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산타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이날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은 0.52% 올랐고 다우와 S&P 500 역시 상승세를 보여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인공지능 관련 주요 종목들이 시장 전반에 상승세를 이끌어 엔비디아는 이날 1.44%, 그리고 테슬라는 1.56%, 구글 역시 0.8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론 역시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날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탄 이유는 기존 재고를 활용해 중국에 초기 주문을 이행할 계획으로 초기 물량을 H200치 8만 개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은 산타 랠리가 하방을 단단히 받치고 있어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며,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실제로 시장 곳곳에서도 이제 여기서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수는 불안정해 보이면서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고, 기관과 투자자들 역시 완전히 관망 모드로 돌아서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분위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은 공포가 지배하는 장도 아니고 과열된 장도 아닌 그냥 연말 특유의 기대감과 경계가 공존하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하방을 상당 부분 지지해주고 있고, 연말까지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수가 또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 일본 대형 기술주와 지수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있고, 이는 시장 전반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지금 시장의 성격은 재료 소멸이 아니라 기대의 완성 단계로, 단순히 재료가 소멸된 구간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올해 내내 쌓여온 기대와 이야기들이 연말에 하나의 정리 국면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 인해 산타 랠리는 항상 강한 상승을 의미하기보다는 시장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쏠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왔고,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은 불안정하기보다는 기대가 일부 반영되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모든 섹터가 동시에 강해지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섹터나 이미 방향성이 잡힌 섹터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특히 대형 기술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은 내년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 연말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배당 매력이 있거나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들이 역시 연말 자금 이동의 수혜를 받고 있고, 중요한 점은 지금은 큰 한방을 노리는 섹터가 아니라 산타 랠리 기대 속에서 시장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쪽을 바라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 보여지는데요. 이에 지금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56까지 올라와 시장 분위기가 꽤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또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지금 심리 단계가 방어 모드에서 기대 모드로 이동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변화의 핵심은 공포가 해소됐다는 점이지 과열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공포 단계에서는 악재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현금화가 우선이 되지만 현재 56 수준은 투자자들의 최악은 지난 것 같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구간이라, 다시 말해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긴다면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관망하던 자금이 또 연말에 조심스럽게 시장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에 따라 지금 흐름은 최근 시장의 움직임과도 맞물려 지수가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예상보다 잘 버티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고, 특히 연말을 앞두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가 겹치며 여기서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는 인식이 피어인 그리드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테슬라를 보시면 1% 이상 상승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했고, 요즘 테슬라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테슬라를 다시 자동차 실적이 아니라 머스크 생태계 전체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이나 마진 개선 때문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 지금 상승은 테슬라를 둘러싼 미래 사업 스토리가 동시에 재점화되고 있는 과정에 가까워
먼저 스페이스X 상장 이슈와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가 테슬라 주가에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더 이상 비상장 회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IPO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근접했다는 인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머스크의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공개 기업이 바로 테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우주 산업 자체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다 보니 로켓랩도 인하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 우주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 각국의 우주 예산 확대, 그리고 위성 통신, 국방, 민간 우주 산업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또 차세대 인프라 기업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팔란티어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AI 그리고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는 주가 상승의 핵심 촉매 중 하나라. 지금은 자율주행이 언제 사업이 되느냐에 더 집중하고 있고, 이 로보택시는 단순히 자율주행 기술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조업에서 플랫폼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당장 로보택시가 실현되느냐 보다는 이게 현실화될 경우 테슬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다시 베팅을 하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시장은 단기 실적보다 내년 이후에 큰 그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져 로보택시는 그 기대를 가장 자극하는 카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옵티머스 역시 지금 내년 또 테마가 로봇 테마로 이어지고 있기에 과거에는 옵티머스를 다소 과장된 미래 이야기로 보는 시각도 많았지만, 지금은 완성하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적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AI 기술 발전 속도가 또 빨라지면서 옵티머스가 이제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AI의 실물화된 형태,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다시 이러한 테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가가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좀 주춤한 시간,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가에 대한 인식을 하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찾아올 때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이날 장중한 때는 $498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지금 테슬라는 주가 상승의 본질이 명확해지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실적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라는 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있기에 전기차 가격이나 마진 압박 같은 단기 이슈들은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 피앤크레드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된 점이 테슬라에 유리하게 작용이 됐고, 통상 시장이 공포에 있을 때는 이런 미래 이야기가 외면받지만 심리가 중립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가장 먼저 또 조명이 되는 것은 테슬라라, 지금 상징성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스토리를 동시에 가진 종목이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로 인해 요즘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전기차가 갑자기 잘 팔려서가 아니라 스페이스X 상장 기대를 포함한 우주 산업에 대한 서사, 그리고 로보택시를 통한 플랫폼 전환 가능성, 옵티머스를 통한 AI 실물화 기대가 동시에 살아나면서 시장이 다시 테슬라를 미래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주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구글 역시 현재 좋은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날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업체 7조 원에 인수한다고도 밝혀 주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인터섹트는 알파벳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맡고, 향후 구글 기술 인프라팀과 협력해 기존 프로젝트와 신규 공동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할 예정이라, 순다르 CEO 역시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속도에 맞춰 설비를 구축한다면 데이터 센터 용량도 더 빠르게 되고 앞으로도 유연하게 확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인터섹트를 인수했다는 배경을 만들었다 밝혔는데요. 이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인수권은 단순히 구글이 또 하나의 회사를 샀다는 뉴스라기보다 AI 시장의 다운 경쟁 국면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는 게 맞고, 이제 AI 경쟁은 모델 성능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넘어 전력을 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AI 산업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병목은 더 이상 반도체만이 아니라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 연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전력 소비량 역시 기존 IT 인프라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어
문제는 이 전력을 나중에 확보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이라 할 수 있죠. 이에 이번 인수를 통해 구글은 데이터 센터를 지은 뒤 전력을 고민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전력 인프라를 함께 설계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구조로 갖추게 됐고, 이는 AI 시대에 맞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라 구글은 이제 이 에너지 문제를 외부 변수로 두지 않고 아예 내부 역량으로 끌어안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결과는 AI 기업들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 그러한 이유는 이 자체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은 외주를 주고 아니면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제 앞으로 구글 역시 AI 시대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구글 차트를 보시면 이날은 1% 가까이 올라 309달러까지 올라왔고, 최근 328달러를 찍고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상승세가 지금은 전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글 역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3분기 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에 다가오는 내년 1월 4분기 실적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날 이슈가 됐던 기업은 아이온큐와 리게티로 이날 주가는 크게 급등을 했고, 그러한 이유는 트럼프가 양자컴 주가를 크게 올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컴퓨팅 기업의 연방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지분 인수를 논의하고 있고,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미국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정부 지원을 통해 육성하겠다는 의지라 지금 아이온큐와 리게티 그리고 디에이브와 같은 이 주식들이 다시 한번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결론적으로는 이날 아이온큐 주가가 강하게 오른 흐름은 기업 펀더멘탈의 급격한 변화라기보다는 정치 플러스 미래 기술 스토리가 한꺼번에 붙으면서 만들어진 기대 랠리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고, 이의 핵심은 양자 컴퓨팅이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될 수 있다는 기대가 다시 불붙었다는 점이라 지금 미국이 안보 기술 패권을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와 양자 컴퓨팅에 또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를 자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의 상승은 보통 속도가 빠르고 변동성도 함께 커진다는 특징이 있기에 장기적인 현상보다는 단기적인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성투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